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의 정명훈 원장입니다. 소아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 생각해 봐야 할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외상성 요인과 비외상성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상성 요인과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하게 외력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타박상이나 염좌, 그리고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병변이 있으며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에너지 손상 외에도 무릎 관절 주변으로 많은 운동량이나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질 경우에 무릎 관절 주변에 인대나 힘줄 그리고 근육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염증성 병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외상성 병변인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관절의 퇴행성 질환이 가장 흔한 반면에, 소아와 같은 경우는 외상이 없이 발생하는 성장판에서 통증이 생기는 성장통, 혹은 슬개건이 부착하는 부위에 뼈가 튀어나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오스구시병, 그리고 연골판의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기형성 병변인 원판형 연골판 질환, 그리고 연골이 약해지고 연화 반응이 일어나서 통증과 피로감을 유발하는 연골 연화증 등이 소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비외상성 병변이 되겠습니다. 오스구시병은 정확한 명칭은 오스구 슐라터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무릎 관절면 아래쪽에 있는 슬개건이 부착하는 부위인 경골의 근위부에 뼈가 앞으로 돌출이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과 불편감을 야기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성장기에 활동량이 많은 소아에게서 주로 발생을 하고, 이 슬개건이 붙는 부위는 경골의 앞쪽에 있는 거치면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슬개건이 하는 역할이 무릎을 펼 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이 슬개건에 장력이 발생해서 이 슬개건이 부착하는 경골의 근위부를 과도하게 당기게 되고, 성장기 때 뼈가 유압이 완전히 되기 전에 이 과도한 발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골편이 분리가 되거나 뼈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발생 원인입니다. 엑스레이 및 진찰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 자체도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고 약이나 물리치료, 필요하면 보조기 치료를 사용해서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치료 반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뼈가 너무 과도하게 튀어나와 있거나 혹은 골편이 분리된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뼈의 성장이 모두 끝난 성인이 되어서도 무릎 앞쪽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무릎의 통증이 지속되고 오스구시병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소아는 성인처럼 반월상 연골판이 노화로 인한 증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판 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파열과 같은 외상성 병변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릎에 발생하는 염좌나 타박상처럼 간단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월상 연골판이 심하게 파열이 되어서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성인과 같이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로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이나 절제술을 시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상성 병변 외에도 반월상 연골판이 원래는 이렇게 C자형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원판형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 질환도 있어서 이에 대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증상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우연히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원인이 모를 관절면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가 필요하겠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에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린 소아 같은 경우는 통증에 대한 정도와 부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에너지 손상을 받은 과거력이 있을 때에는 꼭 골절을 염두에 두고 검사나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완전한 골절이 아니더라도 실금만 가는 미세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박상에 비해서 훨씬 정도가 심한 붓기나 압통, 통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다친 후에 체중을 제대로 싣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거나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될 정도의 통증이 있으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엑스레이 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세골절에 준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MRI나 초음파와 같은 추가 정밀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토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골절과 같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외상성 병변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 등으로 인해서 급성으로 증상이 발생하여 통증이나 압통, 붓기가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급성기 관리를 해줄 수 있는데 체중 부하를 방지를 하고 무릎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겠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 치료나 깁스 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깁스 치료는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골절이 아니더라도 통증이나 붓기가 심한 타박상이나 염좌에는 단기간 사용을 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임을 제한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원판형 연골판 질환과 같이 이런 선천적 기형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늦지 말고 내원하셔서 적당한 검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